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영어책 읽고 또 쓰기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어를 처음에 쓰기를 시작을 할 때 참 되게 막연해요. 그냥 쓰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이 겁을 내기 때문에 그냥 쓰라고 한다고 잘 쓰게 되지는 또 못하더라고요. 저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난 후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시행착오 하는 과정 중에서 좀 유용했던 거, 네, 효율적이 있었던 거, 그러니까 좀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는 아이가 영어를 쓰기를 힘들어 할 때 제가 지난번에 안내해드렸던 구글 번역기를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번역기를 쓰는 게 부담스럽고 좀 귀찮고 그리고 아이가 스마트 기기를 자꾸 만지는 게 싫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번역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번역기를 굳이 사용하지 마시고요. 영어의 내 생각을 영어로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영어 쓰기는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내 생각을 빼고 그냥 쓰기만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요. 내가 영어로 쓰는데 한글로도 내 생각을 쓰는 게 어려운 아이들은요, 영어로 내 생각을 쓰는 건 더 어려워요. 생각도 해야 되고, 그걸 영어로 바꾸기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를 쓰는 자체를 익숙하고 영어로 문장을 쓰는 거를 연습을 해보는 아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굳이 내 생각을 영어로 쓰라고 강요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일정 시간이 지나고 영어를 썼던 경험이 쌓이면 이게 내 생각으로 그리고 나만의 문장으로 변형이 되는데요.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영어책 따라 쓰기예요. 네, 영어책을 따라 쓰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요. 영어책을 이제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문장을 그냥 써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영혼이 없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과제거든요. 제가 영어 쓰고 읽고 할 때 가장 유용하게 활용했던 ORT의 책을 예를 들어 볼게요. ORT에 보면 두껍지는 않고 문장이 나와요. 문장이 한 수십 개 문장이 나오죠. 그러면 하루에 이제 아이가 쓰는 속도를 좀 고려를 하셔서 너무 긴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한 10분, 20분 정도만에 쓸 수 있을 문장의 개수를 정해 주세요. 뭐 문장 10개 쓰기 혹은 한 문장을 여러 번 쓰기 이건 이제 아이 성향에 맞추어서 변형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꼭 이렇게 하시면요. 그거는 저희 아이한테 맞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의 관찰한 친구들의 그 숫자는 사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이고 어떤 걸 더 좋아하는지는 어머님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책 전체를 다 쓰는 걸 좋아한다. 성취감, 그런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아이다. 그러면 책을 전체를 다 쓰도록 권유하시고요. 얘는 계속 여러 가지 문장을 다 쓰는 거, 그걸 되게 피곤해 한다. 그러면 문장을 여러 개 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한 문장이라도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책을 한번 보라고 하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을 하나만 고르라고 하세요. 그 문장을 공책에 쓰는 거예요. 한 번 쓰고요. 그 밑에 똑같이 20번을 쓰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문장의 구조를 아이가 그냥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을 내일 당장 일기에 쓸 수 있냐? 절대 못 쓰죠. 그런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당장 뭐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아이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쵸? 네. 아이한테 당장 뭐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를 영어 학원에 보내면 한 달 만에 아이가 영어를 막 술술 말하고 영어책을 술술 읽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물며 그렇게 빡세게 시키는 학원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엄마가 하루 이틀 시켰다고 해서 아이가 당장 실력이 확 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만 그 이상에 올라갈 수 있는 건 분명해요. 네. 바탕이 없으면요. 절대 올라갈 수 없어요. 그걸 기억을 하시고요. 바탕을 계속 깔아주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애가 지금부터 10년 넘게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리고 막 엄마가 조급해 하면서 이 학원 저 학원 막 여기 다녔다 저기 다녔다 막 뭐 더 시키는 학원 보내고 두 번 보냈다가 세 번 보냈다가 막 그렇게 안달을 떨면서 했던 애나
집에서 꾸준하게 쭉 갔던 애나 나중에 영어 실력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안달하지 않아도 괜찮으세요. 다만 꾸준히 하는 거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도저히 못 쓰겠다. 엄마 나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난 진짜 영어로 못 쓰겠어 하는 애를 그래도 써봐 라고 해서 뭐가 나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따라쓰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책에서 자기가 뽑은 좋아하는 문장을 20번 쓰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20번째까지 문장을 쓰거나 아니면 아이가 좀 성취감이 높고 속도가 빠른 편이다. 그러면 ORT 한 권 정도를 써서 이건 다 한번 베껴 써보라고 하거나 하면요, 아이가 영어 문장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알게 돼요. 그리고 영어를 눈으로만 읽을 때랑 막상 써볼 때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작가들이 그 한글로 글을 쓰는 작가들이 가장 그 글 연습을 할 때 많이 하는 방법이 필사예요. 따라쓰기. 네. 눈으로만 보는 거랑 막상 그걸 내가 써보면요. 그 사람의 그 문장의 그런 좋은 문장들을 계속 흉내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필사를 연습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게을러서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이들이 이 따라쓰기를 계속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분명히 아이한테 영어 문장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고 나중에 자기가 실제 자기 생각을 쓰려고 할 때 거기에서 썼던 문장 중에 뭔가를 응용을 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전혀 모르는 문장의 형식을 내가 갑자기 쓰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봤던 거, 내 손으로 한번 썼던 거에서 응용이 돼서 나는 학교에 갔다 라는 문장을 응용해서 나는 학원에 갔다, 나는 수영장에 갔다 라는 문장을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아이들이 한글을 배울 때, 한글을 연습하고 할 때 충분히 느끼셨을 거예요. 한글과 영어의 그런 그 깨우치는 원리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가르치고 아이가 한글을 뗄 때 그때 느낌을 잊은 채 주입식으로 막 아이한테 영어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거만큼 가성비가 떨어지는 방법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장 자체를 익히면서 그거를 가지고 변형할 수 있도록 아이한테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할 때 절대 욕심을 내면 안 되는데요. 저도 욕심이 많은 엄마죠. 근데 저도 욕심이 많아서 실수했던 부분은 어려운 책을 줬어요. 네, 아이가 진짜 엄마 뭐 이런 책을 줘 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쉬운 책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정말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영어책을 좀 읽을 줄 아는 친구한테 ORT 1단계 아니면 그림책 같은 그런 수준의 책을 주고 써보라고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무리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책을 보면 다 알 것 같은 그런 내용의 책일지라도요. 그 책의 내용에 버금가는 문장을 정확하게 쓰는 건 불가능해요. 아직 아이들 수준에서. 그 문장을 이해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수준의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쉬운 내용의 영어책이라 하더라도 그 책에 들어있는 문장의 구조를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ORT를 5단계, 6단계 정도 읽을 수 있고 이해하는 친구라고 한다면요, 확 낮추어서 2단계, 3단계 정도의 책으로 필사를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아이가 자신감이 붙어 하고 조금 더 재미있고 어려운 내용을 요구한다. 라고 하면 그때 단계를 조금씩 올려주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사는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쓰기 연습이 돼요. 그래서 영어 일기 쓰지 말고 이거 그냥 베껴 쓰는 것만 해, 베끼기만 해 라고 말을 해도요. 애들은 되게 안정감을 느껴요. 심리적으로 이거는 조금 머리를 쓰지 않고 그냥 좀 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도 알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하지 않고 이제 이거를 쓰기 시작을 할 거예요. 쓰면서 아이들은 공부가 되는데 그게 공부가 되는 건 줄 모르고 이거는 그냥 영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베껴 쓰기만 하자라고 하고 쓸 거예요. 그거를 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부담 없으면서 실제로 효과가 있고 그러면서 읽기 실력. 눈으로 읽으면서 그거를 베껴 쓰는 거니까 당연히 읽기 실력도 늘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읽기 할 때는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일단 좀 패스하고 읽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시켰는데
읽기 할 때 패스했던 단어들을 막상 쓰면서는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궁금해 할 수 있어요. 네, 그거를 또 노리는 거죠. 그러면서 길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자친구들은 재미있어 하고 잘 쓸 텐데 남자친구들은 좀 부담스러워 할 수 있어요. 일단 저학년 친구들은 손에 힘이 많이 없고 쓰는 자체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쓰는 거 자체가 익숙해져야 돼요. 네,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려면요, 쓰는 거를 귀찮아하고 쓰는 거를 어려워하면 많이 그게 좀 핸디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쓰는 거 자체를 되게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이 필사예요. 예, 그래서 자꾸 아이한테 뭐 너의 생각을 써봐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베껴 써. 그냥 써. 아무 생각 없이 써. 좋아하는 음악 틀어주고 써. 이렇게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그 자체가 일단 쓰는 힘을 키워주고요. 또 한글 어휘가 약하거나 한글에서도 조금 아이가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게 부족한 편이다라고 하시면요. 좋은 책, 아이가 좋아하는 책, 또 좋다고 하는 책들을요, 따라쓰기 해보는 거 되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쓰기 이거 효과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하면 이거보다 좋은 또 쓰기 공부가 없어요. 이 쓰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글씨체도 교정을 해보고 또 쓰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하고 그러면서 문장의 형식, 좋은 문장들을 익혀가는 좋은 방법으로 도구로 사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아이가 좀 하다가 그만두려고 할 때 아시죠? 엄마가 잘 구슬려서 끈기 있게 꾸준하게 그래서 그 공책도 아이가 좋아하는 공책 저희 애들은 카카오 공책 라이온 있잖아요. 그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는 공책을 아이가 직접 고르게 해서요. 그 공책을 이제 따라 쓰는 공책 전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이가 좀 새로운 기분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되면 저는 거기에는 돈을 써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책 한 권을 장만해서 따라쓰기 엄마 나 이거 여기 한 권에다가 따라쓰기 열심히 쫙 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요 공책 사줍니다. 집에 공책이 쌓여 있어도 그 공책을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했을 때 그 공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채웠어요. 그러면 시작할 때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거 따라쓰기로 이 한 권 다 채우면 엄마가 어떤 그 선물을 해주면 좋겠어 라고 혹은 그 다음 공책도 너가 또 구입할 수 있게 그 다음에 공책 두 권 사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엄마가 먼저 제안을 하셔도 되고 아이한테 이제 갖고 싶은 걸 물어봐도 되고요. 혹은 뭐 꼭 물질적인 게 아니라 뭐 같이 영화 보기 같이 뭐 스마트폰 게임 같이 하기 이런 식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보상을 미리 약속을 하고 이걸 다 채우면 그런 보상이 있다는 거, 그 약속을 했다는 거를 공책 앞면에다가 미리 적어 놓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그 공책을 열 때마다 맞아. 이거 다 하면 엄마가 공책 두 권 사주신다고 했지? 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거, 설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공책은 아주 중요하고 아주 의미 있고 아주 멋진 글씨들로 채워질 거야. 그리고 이걸 통해서 너는 이제 훨씬 더 멋지게 영어를 쓸 수 있는 친구가 될 거야. 라고 미리 설정, 주입, 뭔가 컨셉, 그리고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 되는 거예요. 느낌은 공짜입니다. 공짜로 주세요. 아이들한테 느낌을. 네, 그 느낌을 받고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즐겁게 움직이도록, 흔쾌히 움직이도록. 싫어서 막 진짜 막 엄마는 화가 나고 아이는 막 하기 싫어서 막 몸을 비틀고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하면 오래 못 가요. 네, 근데 아시잖아요. 장기전이에요. 장기전. 그래서 당장 효과를 바라지 마시고요. 즐거운 분위기에서 흔쾌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서 이 아이와 내가 이런 분위기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거를 계속 연습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요럴 때 좋아하고 요런 거는 힘들어하고 아이를 끊임없이 파악해가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초등 시절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아이를 충분히 알아가고 아이가 요렇게 학습을 할 때 더 효과가 있고 요런 거는 좀 상대적으로 힘들어한다. 요거를 계속 파악하시고 엄마가 계속 기억하시고 메모하셔도 좋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글쓰기를 싫어한다고 하면요. 그냥 엄마가 계속 메모를 해보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아이가 엄마가 뭔가를 계속 끄적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아이도 뭐지 하면서 자꾸 따라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방법으로 또 한번 유도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어 글쓰기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네, 시작할 수 있는 팁을 드려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